수원 경기 싹 다 반대 간다로 귀신같이 다음 경기 이겨 그러면은 그게 K리그야. 제가 항상 반든 타이밍을 한 타이밍 일찍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입중계 때도 제가 그런 게 제 아쉬움이라고. 한 타이밍 일찍 본다고 그게 다음 경기부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그 전에 배신 당해가지고 안 믿어서 이제 못 가거나 이럴 때 많다고. 다음 경기 수원 경기는 그냥 배팅을 안 하는 쪽으로. 자, 인터 대 라치오. 일단은 거의 엄청 중요한 경기예요 이거.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 사실 뭐 승패로 접근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접근하기 일단 힘들어. 왜냐면 인터밀란이 주중에 유벤투스랑 또 컵대회 4강 2차전 1차전 이제 원정에서 1대1 묵했고 2차전 치렀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좀 있을 거고, 라치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도 이 경기 베팅한다면 언더가 그나마 좀 베스트가 아닐까 싶고. 라치오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인터밀란 수비 쉽게 못 뚫어요. 많이 넣어야 한 골 가능성이 좀 있고, 뭐 무득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저득점이나 아니면 인터밀란 신승 정도 예상하고 뭐 햄무 쪽 이쪽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보입니다. 넣어라 해도 슈팅 찰 때마다 튕기던데. 자, 그리고 발렌시아 대 카디스인데, 일단 카디스가 수비 쪽에 부상자들 좀 있어요. 중앙 쪽에 뭐 추스트나 팔리, 뭐 살두아, 뭐 이런 애들 빠져 있고, 전방에 그나마 이제 장기 부상자인 오캄포나 뭐 겨울에 넘어온 로저 마르티 이런 애들 부상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발렌시아는 뭐 수비나 미드필더 쪽은 괜찮아요. 길라머니 개인적인 좀 이슈 때문에 빠져 있는 거 말고는 뭐 클루이베르트 하나 빠져 있고, 뭐 카바니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좀 혈전이었어요. 특히나 경기 일정적으로 봤을 때 발렌시아가 이틀 덜 쉬었거든요. 카디스가 이틀 전에 오사수나랑 매치 있었고, 발렌시아는 이제 이틀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특히나 원정 경기 일정에서도 체력적인 부분, 카디스는 어쨌든 홈 연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직전 경기 발렌시아 뭐 지지 않는다 승부 사이드 본 것도 사실 직전 경기도 발렌시아가 바이오리전에 선제골 먹고 사실 엄청 힘들게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뒤집었잖아. 구간이 뭐야, 갑자기 속담이 기억이 안,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간에 구간이 명간이야. 그나마 이 경기를 그래도 접근한다면 제 생각에 발렌시아가 지지 않는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지금 카디스가 특히나 공격 쪽에 믿을 만한 자원이 없고, 발렌시아도 물론 솔직히 공격 쪽에 믿을 만한 자원은 없습니다. 뭐 카바니도 지금 전반기 좀 잘하다가 후반기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좀 휘저어줄 수 있는 클로베이트 빠져 있는 부분들, 리노도 좀 잔발 치는데 기대치만큼의 활약은 솔직히 이번 시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직전 경기 미드필더 쪽에 하비게라라고 또 젊은 자원이 또 얘가 18살인가 7살인가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극장골 뽑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보여줘서 저는 이 경기 접근한다면은 무승부에 묻죠. 발렌시아가 지지 않는 사이드로 봅니다. 유튜브 표 올렸는데 확인해 보세요. 안 올렸어? 올렸는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늦어가지고, 물론 제 잘못이긴 해. 제가 늦게 왔으니까. 이거 아직 본머스가 역배죠. 잠깐만요. 이거 개인적으로 본머스가 나 왜 역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역배줬지? 본머스 프레임 볼게요. 리즈 같은 경우 그나마 시니스테라가 부상 복귀하고 좀 괜찮았었거든요. 직전 경기도 시니스테라가 넣었어. 리즈가 한 골 넣었잖아요. 시니스테라 넣었고 좋은 장면들도 시니스테라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그 뭐야 콜롬비아 국대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부상으로 빠졌고, 본머스가 조금 걱정 아쉬운 부분은 타버니어가 또 미드필더 쪽의 핵심인데, 이선 쪽에 얘가 지금 불투명에 좀 떠 있는 부분은 아쉽기는 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 본머스가 홈이고 역배를 받았다면은 뭐 지금 타이밍에 리즈를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그나마 공격 쪽에 사람 새끼 빠져 있고,
뭐 다른 새끼들 뭐 믿을 만한 사이즈가 전혀 없는 가운데 본모스는 분명히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즈 수비 약하지, 뭐 시니스테라 빠진 가운데 리즈가 두 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는 개인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은 뭐 본모스 이기는 사이즈 쪽인 본모스 프렌 쪽 접근이 맞다. 네 번째 플럼 대 맨시티. 미트로비치, 크루자와 그리고 사이드 쪽에 윌리안 불투명. 맨시티는 아케가 오늘 빠지는 것 같은데 손분님 보내드려야지. 손분님 까지 보내드리고. 오축구 씨발 본전은 쳤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 어렵긴 했는데 잘 피해서 갔는데도 안 되네. 어쨌든 맨시티가 최근에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요. 수비 쪽에 네이선 아케가 빠져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왼쪽에서 보여주잖아요. 뭐 사이드백에서든 뭐 중앙에서든 뭐 쓰리백이니까 보통 스토퍼 자리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루이스는 안 씁니다. 뭔 루이스야. 세리오 고메스 누구예요? 어쨌든 간에 뭐 아케가 빠져 있어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뭐 풀럼 상대로는 솔직히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맨시티가. 그러니까 맨시티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약간 퍼질 수 있는 타이밍의 기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레알전 사이에 낀 에버턴 원정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첼시와 경기와 아니면 혹은 그 다음 경기 브라이튼 원정 요 타이밍 정도 우리가 좀 조심할지언정 지금 타이밍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매치다. 플럼 같은 경우 뭐 큰 기대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간에 그나마 맨시티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은 어쨌든 실점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맨시티가 잡는다고 봅니다. 로테이션 돌아갈 거야. 당연히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보고 분석한 거예요. 맨시티 1만이랑 5점까지. 근데 동행을 안 했다고?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뭐 로테이션 돌아가는 건 당연해요. 지금 타이밍에서. 맨유 대 에스톤 빌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바란, 맥토미니, 반더비크, 가르나초. 마인이 불안하면 오바 찍으면 됩니다. 맥과이어, 불투명. 에스톤 빌라는 레온 베일리랑 쿠티뉴, 맷캐시, 카마라 불투명.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맨유 일반승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직전 경기 토트넘전에도 맨유가 사실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따라잡힌 이유는 체력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바란 리산드로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 라인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결국 후반에 조금 따라잡히면서 마지막까지도 조금 위험했었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계속되는 일정이에요. 에스톤 빌라는 지금 에메리 감독 밑에서 특히나 수비적으로 엄청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맨유는 지금 약점은 굳이 꼽으라면 수비예요. 근데 여기 수비가 단단해. 가뜩이나 힘이 빠진 상황에서 두 골 뭐 기록할 수 있겠죠. 기록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빌라의 지금 왓킨스나 뭐 이런 폼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맡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맨유가 잡는다면 해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못 잡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잡는다면 햄무 가능성. 그래서 메뉴 사이드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햄무 쪽으로 좀 찌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액을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무승부 에스턴 빌라 프렌 그리고 저는 언더 봅니다. 물론 언어반 저거 좋게 보진 않아요. 당연히. 막시맹, 살리수, 라리오스, 테라우, 워드프라우스. 뭐 뉴캐슬이라 여러분한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요즘 너무 잘해. 지금 공격 자원 누가 나와도 다 좋은 모습이고 미드필더 원래 좋고 수비 원래 좋아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최근에 뭐 상당히 폼이 좋고 제가 살아났다라고 벌써 한 2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그냥 다 이겼잖아 거의.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형편 없어요. 가뜩이나 못하는데 오늘 경기 워드프라우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본다고 하는데 일단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불투명 사이즈인 건 분명해요. 여기 수비 쪽에 또 페라우가 빠져있고 살리수나 그나마 사우스햄튼한테 희소식은 수비 쪽에 에이스인 벨라코차 지난 시즌에 이제 보험에서 엄청나게 잘했었던 홈 보험 장난 아니었잖아 지난 시즌 에이스였던 벨라코차비 오늘 경기 수비 쪽에 복귀한다는 거 요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근데 직전 경기 본머스와의 매치에서 봤듯이 이 팀이 공격 쪽에서 뭘 만드는 작업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뉴캐슬 공격진의 폼이 너무 좋아요. 다르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다. 뉴캐슬 승, 뉴캐슬 1마인까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미넨데르타,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노이어, 루카스 에르난데스, 슈퍼모팅, 캠프, 나르다이, 세르다이, 다이다이 빠졌네. 보아탱, 리히터, 유베티치, 치르치. 표 지금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이 경기는 일단 바이에른뮌헨도 지금 수비 쪽이 분명 아쉬워요. 우파메카노랑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헤르타 베를린과의 맞대결이어서 사실 뭐 똥배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헤르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구간이야. 뭐 그냥 매 경기 상대팀이 너무나도 좋은 찬스를 많이 맞이하고 있어요. 왜냐 경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승점 3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박살 나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그냥 뭐 상대팀들 뭐 4골 5골 막 이렇게 넣으면서 그냥 개박살 나고 있는 타이밍에 바이에른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기면 1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부상자 쪽보면 어쨌든 우파메카노, 뭐 알폰소 데이비스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이 이름 몇몇만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기에 있어서 뭐 승리에 대한 의심을 할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뭐 어쨌든 우승 경쟁하고 있는 타이밍에 돌면 무너졌는데 이거 뭐 헤르타 상대로 뭐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건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설마 1점 차로 이기겠어라는 마음에 바이에른 1마인 보고요. 물론 2.5마인은 안 봅니다. 1마인 보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3.5 기준에 지금 1.58이라는 아주 낮은 배당을 좀 받았는데, 지금 헤르타 경기를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양 팀이 어쨌든 바이에른 지금 수비 쪽에 결장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한 골이나 진짜 많이 먹힌 뭐 2골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요 정도 헤르타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 뭐 미는 역시도 지금의 헤르타 수비 뭐 사실 마네랑 사네랑 그 뭐 죽탱이 갈긴 이후로 미는도 지금 솔직히 공격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만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라면 충분히 많은 득점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3.5바까지. 그리고 8번째인가요? 피오렌티나 대 삼프도리아, 시리구 보나벤투라, 아우데로, 누이팅크, 콘티, 에페스. 삼프는 뭐 부상자가 일단은 막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 제일 중요한 선수인 보나벤투라가 일단 빠져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경기 뭐 역배를 찍을 게 아니라면은 뭐 다득점 아니면 뭐 피오 사이드로 본다면은 골이 좀 필요하거나 이렇잖아요. 보나벤투라는 앞선에서의 패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좀 더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삼프도리아가 사실 주전키퍼도 일단 빠져 있고요. 주전키퍼 아우데르가 기본적으로 부상으로 최근 몇 경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서브키퍼를 얘 썼다가 쟤 썼다가 결국에 들어가는 돈마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2옵션 썼다가 3옵션 썼다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삼프도리아 역시도 순위가 상당히 많이 쳐져 있죠. 꼴등인데 17점, 스페치아 17이 스페치아 10점 차이, 남은 경기 7경기. 결국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항상 좀 수비 쪽으로 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저득점이 많이 나왔는데, 후반기는 웬만하면은 물론 그래도 언더긴 해요. 그래도 최근엔 언더긴 했어. 뭐 레체전이나 스페치아전. 그러니까 삼프도리아는 뭐 한 골 넣어줬습니다만 상대 팀들이 워낙, 스페치아는 누구야? 은졸라 빠져 있었고 아마 제 기억에 레체 같은 경우
원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찬스를 많이 놓쳤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상대 팀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산프도리아 상대로 뭐 그냥 공격이다 이겨야 되니까 공격이다 보니까 수비가 그냥 뻥뻥 뚫려요. 뭐 답도 없어. 이 경기에 대한 변수 뭐 크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승정도 보고 피오가 솔직히 최근에 장난질 쳐가지고 조금 불쾌하긴 한데 그래도 이겨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마엔은 그래도 좀 본 다음 마엔까지 보긴 하는데 마엔보다는 저는 5점 찍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기는 해요. 어쨌든 산프도 뭐 아니면 도인 상황에서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2대1 뜰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희원형님 감사드립니다. 죽방 때리고 나서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죽방 때리고 한 경기도 못 이겼는데요? 이미 경기 이번에 때린 게 아니라 전에 맨시티랑 했을 때 그 경기 끝나고 때린 거잖아. 한참 됐어. 그 이후로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미넨 경기 안 갔었고. 그리고 마지막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바이올리드 대 에이티 마드리드. 아말라흐, 아누아르, 마치스, 오블락, 만다바, 사비치, 오렌테. 오늘 분석 진짜 빠르다 그죠? 왜냐면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업로드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결국 최근에 어떤 에이티 마드리드의 원정 경기에서의 좀 내용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화끈함이라던가 이런 모습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뭐 다득점을 좀 많이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은 원정에서는 지금 원정에서 마지막 마인이 10월 1일이에요. 리그 기준 마지막 마인이 10월 1일이야. 에이티가 원정에서 9승 3무 3패거든요. 마지막 마인이 10월 1일이야. 거기에 상대는 감독 교체 이후에 어쨌든 좀 반등을 이어내고 있는 바이올리드예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나름대로 잘 싸우는 모습, 제 생각보다 훨씬 잘 싸우더라고. 잘 싸워줬고 극장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분명한 반등을 좀 이뤄내고 있고 에이티 마드리드 그래도 조금 극적인 골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원정에서 좋은 승리들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뭔가 특히 원정에서만큼 살짝 좀 불안해요. 극장골이나 제가 저번 라이브 분석 때도 똑같이 분석하고 막 그때도 무승부에 봤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라이브 프렘 봤었나? 아무튼 헷갈리네. 또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역시나 지금 타이밍에 바이올리드는 생각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차라리 일반승 찍을 바에 해무 찍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무승부해무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어쨌든 뒷문 또 수호신인 오블락도 오늘 경기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만다마 사비치도 결장한다라는 점 이런 좀 바이올리드 뭐 큰 결장자까지는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쉽사리 막 쉽게 막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사이즈로 보는 거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멤버도 거의 풀이고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몇 연속 햄무지 지금? 이긴 경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경기 연속 햄무예요. 6경기 연속 햄무야. 어쨌든 오늘 그 입중계 라방 진행하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입중계 라방 진행하면서 치킨 5마리 뿌릴 거거든요. 뭐 공짜 치킨 좀 탐난다. 뭐 이러시면은 라방 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대신 동률자가 나오면 멤버십 우선입니다. 아니면 후원하신 분 우선. 그거는 맞잖아. 근데 이제 그냥 뭐 그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5마리니까 6번째 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런 건 필요 없어. 이번 시즌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꼬마가 바이올리드 킬러라고? 역대 전적 6승 4무 8패. 바야 홈 기준 킬러네. 좋습니다. 물론 근 10년 동안은 AT가 다 이기긴 했어. 역대니까 옛날 것까지 뽑으면은 최근에는 AT가 다 이기긴 했어요. 아무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무나야 아무나 오기만 하면 돼 그냥.
왜냐면은 이게 멤버십 대상으로만 그때 뭐 제가 한번 런 때려가지고 멤버십 대상으로만 하는 게 맞는데 아니면 후원하신 분들이나 근데 애초에 제가 몇 번 그렇게 이벤트를 열어봤거든요. 참여를 안 해.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저 뭐야 유튜브에 따로 그 멤버십 게시글에다가 이벤트 올릴까 하다가 참여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10%도 참여를 안 해요. 10%도 참여를 안 해. 멤버십 숫자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입중계 어차피 재밌게 보는 거 입중계 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내가 드리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좀 낫겠다 싶어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좀 드리는 입장에서 참여자가 많거나 좀 이래야지 좀 이게 흥이 나는데 너무 참여도가 낮아가지고